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상주에 한 두세 번 온 것 같아요. 두세 번 오라고 해서 설국산전에 대한 발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이분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 제 강의를 들었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들었더라도 다시 복습 한번 해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국산전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국산전에 대해서 소설의 제목을 처음 들었다. 아, 그런 분도 계시네요. 네네. 역시 많이 아시는군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설국산전 한글본의 반려견 경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소설은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게 11쪽인데 11쪽 분량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그 단일한 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묵제일기라고 하는 한문 일기. 예를 들면 이런 그 책인데요. 일기. 두껍죠? 이건 다른 책인데 두만 묵제 이문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초서로 갈겨 쓴 일기책. 현재 10책이 남아있는데 10책. 30년 일기를 더 많았다는데 없어지고 10책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책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옛날 책들은 이렇게 얇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매요. 접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목이 베어가지고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매거든요. 일일이. 접어서 매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금 이 책도 고경 중마방이라고 이특혜 선생이 그 수양법 적은 책인데 이렇게 엮어서 썼던 책에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걸 째면은 뒷면은 백면이잖아요. 백면. 약간 비치지만 백면이라고요. 흰주의가 나와요. 거기다가 몰래 베껴 적은 것이 발견된 거예요. 따라서 이 설국산전을 발견하려면은 우선 이 묵제일기를 만나야 돼요. 묵제일기가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안에 적어놓은 설국산전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묵제 이문건이라는 분은 성주 이씨거든요. 저는 전문지가고 성주 이씨 집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묵제공파 종손집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같은 중심도 아닌데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사이입니다. 그게 하늘의 도움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을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게 한문본이 많아요. 한문본 가운데에서 초서로 가는 게 또 많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틀라고 한문을 좋아해가지고 공부했지만은 초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참 무식하죠. 박사 논문 쓸 때 비로소 알아봅니다. 오, 한문에 초서도 있구나. 세상에. 어떻게 해요? 논문 주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초서를 알고 있는 선배 은사 다니면서 동량저 넣듯이 신봉사 동량저 넣듯이 다니면서 도움받아가지고 겨우 박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제 가슴속에 이야, 내가 고전문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교수로서 한문 초서도 모르면서 교수를 해? 이건 안 되는 얘기다. 내가 한문 초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한문본도 읽을 수 있는 학자가 돼야지. 또 하나 야심. 한문 초서를 내가 알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학자가 되겠다는 말 들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문 초서까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국문학자 가운데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야심이 생긴 겁니다. 조선 공부하자. 소문내지 말고 혼자. 배울 데가 없어요. 그때는요, 민중문화 추진이라고 지금 고전 번역을, 고전 번역을 해서도 정자만 풀이하고 있지, 추석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마다 없었어요. 거기 들어가봐야 정자밖에 몰라요. 추석 모릅니다. 지금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배워야 되는데 배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침, 참 인생 묘하죠? 대학에 그 선대가 있어요. 대학 선대가 우리 학교에 있는 과학수당이었는데 그 집 댁에 내가 추석에 인사가 왔습니다. 선배니까. 추석에 놀러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이 선배님 내가 초선을 공부해야 되는데 초선을 배울 데가 없어 했더니 이 선생 조선일보에 광고 났다는 거예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1년 과정으로 초선을 무료로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응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조선일보 찾아보니까 정말 뽑는 거예요. 12월에 그때가 9월인데 추석 때가 9월이잖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시험 준비해야 돼. 산문도 본대요. 국사 본대요. 하여간 다 생략하고 국무과 출신이 역사를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한 분이야 좀 했다고 하지만. 근데 제가 그때 시험 준비할 때 그랬죠. 그것도 유령인데 자녀들 있으면 점수하죠. 물었더니 원장이 반드시 주관식 문제를 냈다는 게 원장의 문제가 있다는 거기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 논술형인데 하나는 반드시 원장이 냈대. 오케이. 원장이 쓴 모든 책을 갖다가 제가 다 읽은 겁니다. 왜냐면 모든 선생이라는 게 지가 안 읽어내는 거거든요. 모르고 됐다는 진짜 못하는데 원장이 낸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다행히 많지 않더라고요. 독립운동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독립자가 들어가지도 모르겠다.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운동, 독립선언서 다 깬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립협회에 대해 써라. 준비하더란 말이죠. 국무가 써대니까 얼마나 잘 씁니까? 서로 본론 결론 같이 해가지고 독립협회에 대해서 막 길게 쓴단 말이죠. 하나는 그냥 국문학사 강의하면서 제가 알았던 지식이 있어가지고 고려시대 문제지만 뭐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합격이 됐어요. 기가 막히게. 나머지 전부 다 역사학과만 온 건데 유일하게 문학으로 제가 그때 교수일 때인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낮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야간이었는데 지금은 야간이 아닌데 우리 대학이 다행히 하늘 좋았죠? 야간이기 때문에 낮에 가서 공부하고 달려와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1년을 딱 마쳤더니 묵지의 길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략을 수고에다가 다 마이크를 필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찍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졸업하자마자 야 너희들 나라에서 공짜로 공부했지? 우리가 한 장당 8,000원씩 돈을 줄 테니까 알바해. 이 묵지에니까 초절돼 있으니까 이걸 정자로 바꾸는 작업을 6명한테 준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8,000원 준다니까 너무 싸구려라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아 나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말이야 공짜로 하라고도 해야지. 응? 나라 은혜로 1년간 월세가 하나도 안 내고 공부했는데 8,000원씩 준다잖아. 이걸 안 하면 돼? 그랬더니 이제 경우에 부탁해가지고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거 읽다가 발견한 거지. 3책을 읽는데 남들은 1책씩 연구하고 있는 매달 매주 모여서 공부했으니까 제가 할 일 없으니까 강의 들어가기 직전에 강의 준비 끝난 다음에 2책, 3책은 상태가 온전한가 하면 쥐도 먹고 막 엉망진창이니까 3책은 깨끗한가 해서 넘겨보고 있다가 아니 분명히 읽기인데 한글이 읽기 책인데 가다 보니까 한글이 나오는 거야. 한글이 나오는 내용이 이상해. 아버님 아예 딸더러 이르기를 편지 쓰다 말았나 보다. 옛날 그런 게 많으니까요. 이거 옛날 문서 이게 여백에다가 족구도 쓰기도 하고 낙서를 많이 해요. 이거 편지 연습했다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 읽다 보니까 설공찬이 나오는 거. 설공찬. 이게 왜 흥분하냐면은 우리는 알아요. 설공찬전이라는 게 작품은 없었지만 왕조실록에 나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종실록 중종, 그러니까 1511년 중종 6년 9월 12일자에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논의가 벌어져요. 상주에 있는, 아니지, 최수가 상주에 있는데, 최수가 설공찬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다. 이게 인기가 높아가지고 경양 각지에서 한문으로 베껴보기도 하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모든 백성이 여기에 빠져들고 있다. 현혹되고 있다. 여기에 뭐 귀신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윤희 환생도 나오고 조승도 나오고 이거 받았다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가 유교의 나라인데 이게 웬 말이냐. 당장 최수를 교수형을 주어라. 대사관 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최수를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교수형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죽이는 거. 교수형을 줘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송찬전 모든 이분을 다 수합해다가 옛날에 그 음란 비디오가 불태우는 것처럼 다 모아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우고 하나라도 숨겼다가 발견되면은 왕명을 어긴 죄로 엄한 벌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상도록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3개월 동안 논의를 벌려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함부로 안 죽인다고. 다 얘기를 다 해. 그거 너무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 소설을 지었다고 막 사형을 시킨다면 그러면 중국에 무슨 뭐 소설 지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 죽였겠네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설을 지었다고 사형이라니 심합니다. 이런 온건론자도 있고 아닙니다. 이 조선 왕조가 지금 유교를 회복했다고 했는데 이런 말에 좌도 이달을 갖다가 퍼뜨리는 이런 걸 퍼뜨리기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극형을 한다. 두 가지 막 논의가 3개월 동안 펼친 끝에 나중에 중종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공신이다. 공신을 갖다가 이거 소설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사형을 시키는 것은 너무한 거니까 바지 그때 인천군이라고 하는 이제 중종 단정 때 본의 아니게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거기서 이제 얽힌 얘기가 있잖아요. 사기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 채소를 갖다가 장덕궁 그 부탁한 현장에다가 앉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깨고 보니까 막 연장은 쫓겨나와.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세 번 했지만 끝난 거야. 이미 게임은 끝나가지고 그러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박원종 이하 이 세력들이 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채소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장원급제를 갖다가 연달아 3번 한 사람은 이 누구하고 이 둘밖에 없어요. 이석형하고 채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판 스타란 말이에요. 내 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다. 바직만 하고 작품은 태워라.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공자인 우리는 알아요. 1511년 당시 홍길동전이 나오기 108년 전에 한글로 번역돼서 읽혔던 설공찬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나라의 철퇴를 맞아가지고 작자는 죽을 뻔했고 파죽을 당했고 모든 작품은 불태워졌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왕명으로 죽인다고 했구나. 아이고 다시는 볼 수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강신남도 그렇지 그 소설 나무랭이 하나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죽는데 누가 가지고 있다 그냥 있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1796년에 9월 2학기 들어가가지고 강의 들어가기 직전에 넘겨보다가 그게 발견됐으니 대학원 선생님 제가 기절하는 거죠. 그죠? 이게 도대체가 50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사라졌던 장면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성찰은 분명한데 앞머리가 없는 거죠. 앞머리가 없고 그냥 뭐 아버님이 아예 딸 다려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버님이 조카에게 이르기를 조카 딸더러 이르기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게 앞머리가 없잖아요. 앞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본을 봐야 되는데 이 원본은 이 괴산에 있는 종가로 돌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도 귀중한 문서니까 필름만 찍게 한 다음에 가져가고. 내가 아니 거짓말했지. 아니 일기를 갖다가 판독하다 보니까 흐려가지고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원본을 봐야 되겠다. 연락해본 결과 추수 때라 시골은 추수 때가 지금 정신없잖아요. 농번기라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연말에 가져온다고 한다. 3개월 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빠지게 드디어 12월 초에 여기 왔어요. 갑자기 막 달려갔죠. 달려가서 이제 이것도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일기를 보는 척 하면서 살짝 이걸 봐줄 거 아니겠어요. 보고 대표할 거 아니겠어요. 일기 때문에 온 거니까. 왜냐면은 이게 보안사항이잖아요. 이 안에 설국산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볼 때 얼른 베끼고 그러고 있다가 다행히 어떻게 해서 이거 찍으니까 공개하면 안 되겠네. 아이가 다 생각 그래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갖다가 복사하게 하고 일기 본체 가면 다 봤습니다. 또 이제 돌려보내고는 그때부터 연구하는 거죠. 은밀하게 연구해가지고 연구가 다 끝냈을 때가 1997년 4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복제일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에다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인 거니까. 저작권도 그렇게 되겠지 아마? 그렇잖아요. 제 머릿속에 저작권자 몰라도 국제일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국제일기를 손대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허용을 해야지. 내가 국제일기에서 파기했다고 나중에 큰일 수 있잖아요. 느낌상. 내가 얘기했더니 다행히도 거기서 그쪽에다가 주지 않고 제가 여기 다 끝냈으니까 그럴 수 없겠지. 했더니 이것을 갖다가 중앙일보에 독점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1997년 4월 28일자에 보세요. 6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중앙일보 최고 일면 톱 최고 한글 소설 설국산전 발견 중종때 최소 작품 홍길동전보다 100년 앞서. 그리고 거기 끝에 보면 이북도가 나오거든요. 나오죠? 글자 안 보이죠? 그리고 3면을 가게 되면 3면에도 도배를 3면은 완전 도배.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거기에 제 사진까지 실려요. 왜냐면 제가 해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발견하고 이래야 무명 교수에 불과했던 이 목표가 그냥 신문에 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 뭐 초속 공부가 아니라 막 불려다니더라고. 뭐 방송사, 라디오, 방송, TV, 방송, 잡지사 한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 경위가 저렇습니다. 채소가 설국산전을 지었는데 내용이 모두 화복이 유린한다는 것으로 매우 요망한 것인데 조야에서 현혹되어 믿고서 한문으로 베끼거나 국문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문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광고를 써라는 겁니다. 한문은 잘 몰라요. 우리가 직지 신체 교수를 얘기하지만은 전체는 맞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 펜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한문이기 때문에 이건 달라요. 대중화됐어요. 완전 사건이지. 그래서 사원부에서 마땅히 공문을 발송해 수고하겠습니다만 꼭 수고하지 않거나 나중에 발각되면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임금이 답하였다. 성자들은 내용이 유망하고 허방하니 금장이 없다. 그러나 법을 쓸 수는 없다. 남의 미지와 승리하지 않는다. 피해가면서 병렬한 논의가 벌어진다. 성자들이 불살랐다. 숨기고 내놓지 않는 자는 요서 은장률 도론서적을 몰래 숨긴 죄로 다스려 명했다. 중종 6년 9월 18일 인천군 최수의 파직을 명했다. 지금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논의 과정을. 굉장히 논의가 풍부합니다. 최수가 지은 설국산전이 괴이하고 허무맹랑한 말을 꺼내서 문자하는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혹하기 때문에
부정한 도로 정도를 어지럽히고 인민을 선동하여 미혹해한 범죄에 의해 사원부가 교수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과정만 정한 것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이게요, 왕조실록 기사에 특정 소선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권층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했던 겁니다. 에? 아니, 유교에서는 저승 없다, 그런 거 없다, 뭐 영혼도 없다, 여기서 충실하게 아버지 섬기고 뭐 이랬다. 그런데 지금 아니나 조승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초기잖아요, 지금. 응? 이게 위험하게 본 거죠, 그 당시. 이게 그거예요. 네. 이게 원문이지, 원문. 응? 몰래 이제 확인하는데 이제 선거리가 나오는데 설공찬 전이 아니라 우리말식으로 설공찬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적발되면은 이건 설공찬이 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꾸라고 이렇게 설공찬이 하고 이에 순창에서 살던 배경지는 순창입니다. 여기는 창작지고.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제가 고설 전문가잖아요. 우리 고설 가운데에서 배경지 아니지도 많아요. 수장전, 배경지가 남원이잖아요. 광원 나오잖아요. 흑부전도 남원입니다. 남원. 장화홍련도 뭐 다 나오잖아요. 철산, 이북지역 나오는데 금오신은 다 나오잖아요. 네, 다 나오는데 개성도 나와요. 평양도 다 나오는데 창작지가 어디냐? 이거 밝혀진 것은요 아주 두근을. 이번에 발표를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디서 지었는가 밝혀진 게 거의 없어요. 이거 하나 정도 하고요. 이거 나온다니까요. 폐지정에서. 폐지정 지은 연도가 1508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508년 이하로 못 내려갑니다. 1508년에서부터 알려진 건 1911년이니까 1910년 사이에 됐겠죠. 그래서 지어져가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해야 되니까 유포트다가 촉발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8, 9, 13년 동안 어느 여간에 짓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창작지가 상주, 그죠? 한창때는 한창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은모, 사진한테 그가 지었죠? 지금 남해 서포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선천에 귀화가 있어요. 그전에는 여기라고 알았던 건데, 여기 남해라고 알았는데, 아닙니다. 일본 천지대학에서 김병국 교수가 발견했어요. 우리끼리 그것도 많이 가 있잖아요. 훔쳐가기도 하고, 많이 가 있잖아요. 이 자료가. 김병국 교수가 천지대학 가가지고 보시다 보니까 서포연도를 발견한 거예요. 서포연도가 있는 거기 나와 있어요. 선천의 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모부이, 어머니가 얼마나 유복자잖아요. 이 김만중이 얼마나 애틋하게 키운 겁니다. 아버지도 없는데 자식이 잘못을까 봐서 천장을 백기가 다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옵니다. 이게 김만중 시를 보면 굉장히 여성적인 다감해요. 어머니 품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효도를 바치기 위해서 외로운 어머니, 자기 하나님 있는데 아들이 귀화가 있어. 얼마나 외로울까? 공감이 돼가지고 어머니 위로하기 위해서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은모, 북이 보인 건 별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누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북이 그것과 사시단대기 같은 걸 지어가지고 어머니를 유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은몽의 창작지가 선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금오신화. 아예 이름 자체가 금오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 금오신화 다섯 편 졌잖아요. 김시집이. 그 금오산이 어디겠어요? 금오산이. 경주 남산의 본래 이름이 서울 중산에 서울 남산은 그게 목명산이잖아. 원래는 남산은 어디나 남산 다 있어요. 앞쪽에 경주 남산은 그게 자라 모양이기 때문에 금오산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귀한 경우지. 이 70개 경찰들은 배경지도 분명히 나와요. 아주 아예 그냥 순창
나오니까 거기 살아있어도 순창 헐씨 거기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설국산 테마관도 지어놨어요. 3억짜리 지어가지고 아담하게. 여기도 크게 붙이더라도 아담하게라도 뭐 지어야 돼요. 최소가 작자 배경 지었으니까 최소 기념관이라든가 뭐라까는 지어야 된다고. 그거 돼야 돼. 생각해보세요. 아니 순창도 졌는데 상주에서 앉으면은 그거 뭐 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 경주는 조용하네. 경주도 뭐 해야 되는데 하도 거기다 그거 아니고 할 게 많으니까 안 하는구나. 경주는 땅만 봐도 뭐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네, 선천은 북한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독일 되면 거기도 세워야 되고 거기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없으니까 아쉬워서 이런다 하는 건데 선천으로 가야 돼요. 김만중 구운문 문화관이 아니 그냥 기량경이라는 거지 이게 채수라는 거여서 지금은 그게 그 쾌제청의 정자의 구조가 바뀌었지만 그 당시 기록은 온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몰라 소각이 안 좋았는지 아이가 이그 쾌제청에서 많이 살았던 모양이세요. 거기 있으면서 온돌 들어가니까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지은 것이죠. 예, 그렇고요. 그 집안 얘기 그 집안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설국산이 실존 인물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족보에 가려놨어요. 설국대장 설봉양이라고. 네. 설봉침도 설봉침이라고 싹 바꿔놨어요. 이게 내 순창에서 사던 설충난이는 이게 설국산의 아버지거든. 설충난이는 지극한 가문의 사람이라 가장 매우 가문이라는 말은 부유하더니 제 한 딸이 있어서 서방맞으니 그러니까 결혼했지만 부자식가에서 자식을 못 낳고서 일찍 죽고 이제 축구를 먼저 아직 있더라고요. 아이 이쇼대 이름이 설봉장이로 아우는 숙동이려니 검은색부터 거라기를 즐겨 아멘 아이 때 이름이 숙동이구나. 이런 식으로 거라기를 즐겨 한문과 문장 제법을 매우 즐겨 읽고 글쓰기를 가장 잘하더니 갑자년에 나이 20이로 돼 장가 안 일었더니 지금은 20 먹어도 뭐 장가 아니 걱정하지 않는데 그때는 장가 안 난다고 어떻게든 가서 노총각이라고 20인데도 달라졌죠 지금? 제 아들도 더 늦었는데도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때는 20인데도 장가 안 한다고 지금 안 늦었더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경하여 이 주권을 성찬의 아버님 에어프 너겨 이래가지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나도 죽은 데다가 아들까지 죽은 거죠. 죽어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퍼가지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3년간 제사를 지내줘요. 장가도 안 가고 죽었지만은 참 부자간의 정이 두터워도 말 수 있습니다. 막 울면 그렇게 하다가 3년 지나니까 예법이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시주로 갖다가 묻어요.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그 뒤에 설국산의 훈련이 출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놀래고 하니까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술사를 불러다가 쫓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못 쫓아요. 처음에는 병사의 누나의 훈령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주술사가 쫓으니까 이 누나는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나는 도망가지만 내 동생 공찬이가 올 거다 라고 가더니 진짜로 더 센 공찬의 훈령이 와요. 그러니까 구조상 저승에 가 있다가 잠시 억울하다고 해서 그런지 병사의 훈령한테 휴가를 주는 거지요. 휴가를 주어서 잠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지상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공찬의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으니까 거기 앞에서
설공산의 홀령이 자기가 왜 그런 한을 품어가지고 지상에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자기 한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있던 그 친구들이 저승이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저승이 또 왔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승에서 봤던 내용이 뭐냐?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안 나오구나.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저승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7쪽에 보면 7쪽이에요. 7쪽에 보시면 7쪽에 성창전에 이모저모 한 다음에 원문자 7번에 보시면 네? 공찬이 동생과 윤자신을 불러오게 한 다음에 저승 소식을 전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저승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첫 번째 저승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이번 찬절을 계속 우리 선생님이 꺼내서 쓰고 쾌제죠. 네? 쾌제죠. 그때적은 1900년에 오시는데 8년. 1908년에 지어가지고 1908년에 짓습니다. 요 와서 6년밖에 안 사신다고요. 1908년에 지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예. 왔다 갔다 감고 갈 수 있어요. 예. 1908년으로 되어 있어요, 연도가. 예. 그러니까 1908년에서 발견된 것이 적발지가 1911년이니까 1900 지은 연대로부터 적발된 1911년 그 사이에 언제가 지었겠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15년이 돌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정작 시기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자, 그 내용은 저승의 위치가 그렇고요. 저승 나라도 일단 이 나라 이름이 달월국이라고 되어 있고, 저승 임금의 이름은 비사 문천왕이라고 되어 있고, 저승에서 심판을 한 양상은 책을, 그 이제 책 있잖아요. 그 저승 사자가 이 사람이 올 때가 됐나 안 됐는가 그 책을 갖다가 살펴가지고 명이 다하지 않은 영혼은 그대로 두고 명이 다해서 온 영혼은 연좌로, 부처님이 일단 그 극락으로 보냈다는 말 같은데 연좌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승에 있는 영혼들의 벌써 불교가 들어간 거죠. 불교가. 그렇죠? 원래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모두가 저승으로 가서 끝납니다. 저승으로 가서. 분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분화가 일어나요. 저승 중에서 하나는 극락, 여기 연좌라고 되어 있는 거. 부처님이 있는 극락, 하나는 지옥, 아기는 지옥. 이렇게 분화되거든요. 여기 벌써 불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는 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저승에 있는 영혼들의 존재 양상은 어떻느냐? 이승에서 선하게 살았으면 저승에서도 잘 지내고 있고, 악하게 살았으면 고생하며 지내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염라왕이 있는 궁궐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장대하고 위험이 있더라. 또 지상에 있는 나라와 염라국 간의 관계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처리하는 일은 염라왕의 고유한 권한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거기 벌어져요. 어느 날 서북산에 보니까 지상에서 에바디라고 하는 중국 황제 신하가 붙들려 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총애하는 신하가 붙들려 가니까 이 성화 황제가 특급 편지를 보내요. 사슬이 보내가지고 아까운 인재니까 얘는 좀 1년간만 좀 어떻게 더 있을 수 없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간청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염라왕이 화를 내면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고유한 권한이래. 황제가 어찌 감히 월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놀라 자빠져가지고 황제가 에바기를 할 일 마음으로 찾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저승이. 이게 소설이니까요. 찾아가가지고 찾아오니까 앉으라고 한 다음에 보는 앞에서 그 죄인을 끌어오게 한 다음에 황제 보는 앞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손을 잘라버려라 명령을 내린 장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조선왕조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일환으로 외교 정책으로 사대 정책을 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큰 나라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대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주권을 유지하면서 할 일을 다 한다면 조금도 바치고 우리가 상전 국가로 여기고 있는 국가 권력의 상징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천자도 전전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이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황제가 못하고 명나왕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당시 봤을 때. 왜? 중국의 천자를 갖다가 격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저승에 가서 보니까 성찬의 말이죠. 여성도 글만 할 줄 알면, 그러면 뭔 얘기겠어요? 글을 해독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성도 저승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관직을 어떤 관직이든지 이것도 중요한 것이 하급이 아니라 어떤 관이 뭔 말이겠어요? 남자와 대등하게 능력이 있으면은 요즘에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저승에서는 그때가 문제인데요. 지구 역사에서요. 서양도 마찬가지. 1511년 당시에 그런 앞선 발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서양도 1920년대 미국도 1920년대 왔으니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져요. 여성 태국도 못했어요. 기독교 국가라지만 이때가 언젠데요? 1911년입니다. 종교 개혁도 아니라는 때입니다. 그때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최수가 꿈꿨던 이상적인 나라는 그런 겁니다. 남녀가 함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능력대로 다 수행받는 나라지 그냥 남자만 무조건 여자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전하신 거지.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 어디 가서 무슨 사법 무슨 연구소장을 해? 불가능한 예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집이나 지켜 집사람 있는 거예요. 집사람. 아내 사람 반짝을 안 해. 아내 사람 반짝반짝 거려가. 밖에 나오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또 하나는 거기 가서 보니까 당나라를 망하게 하고 양나라 세웠던 주전충이라는 임금이 왔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상에서 왕을 했더라도 오늘날 대통령 했더라도 지상에 있을 때에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은 여기서는 왕을 해먹더라도 지옥에 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은 그 당시 중종이 지금 집권해가지고 연산군 몰아내고 지금 집권 초기거든요. 중종이 주작한 왕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과연 조법이었냐? 연산군 몰아낸 것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집권층들이 봤을 때, 이거 위험하다. 이게 동맹왕이 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다른 말만 하는 거죠. 맹랑한 얘기를 담고 있으니 그렇게 불교 윤희선한 얘기하고 교회한 얘기 했다고는 얘기로 하는 것이지만 귀신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또 세상 설명이 또 그런 작품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냥 일약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이름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즐겁게 연구도 하고 다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